김호중 몸 못 가눌 정도로 만취를 해버리고 말았다. 몰락한 트바로티 음주뺑소니 재판행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트바로티. 사실 트바로티라고 불리었지만 이제는 튀바로티라는 별명까지 생기고만 김호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김호중 영상을 올리면 어떤 분은 김호중이 잘못했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소씨는 김호중에 대한 악감정이 있냐, 소씨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돈벌이를 하고 싶냐. 여러분, 유튜브는 원래 처음부터가 돈벌이입니다. 언론사들도 왜 방송에 광고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유튜버는 돈벌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팩트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김호중에 대한 사태가 계속하여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결국 기소까지 된 김호중인데 제가 이 영상을 다루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다룰 수밖에 없는 까도 양파처럼 나오는 그런 상태이다. 자, 이 김호중 결국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 혐의를 지목받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법의 망을 정말 교묘하게 피해 나가버렸다.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범인으로서 이 범죄 행각을 기가 막히게 지금 피해 나갔습니다. 사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김호중 본인은요, 징역형 30년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김호중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형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 복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법조계에서 징역형을 확신하고 있고 김호중에 대하여 최대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였다라고 이야기를 떡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법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팩트를 가진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차에 타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갔다. 원래 음주운전도 처벌이 심해져 있지만 과거부터 따져봤을 땐 뺑소니가 더 심각합니다.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 없는 차를 들이받고 가는 것과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건요, 그 죄의 죄질과 형량과 무게감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뺑소니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런데 산술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징역 30년형이냐, 오버하지 마라, 왜 낚시 썸네일을 거냐? 여러분, 이게 낚시입니까? 물론 징역 30년형 선고를 정말 한다 하더라도 30년형 다 받기 어렵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요 항상 최고형을 기소하긴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단계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김호중 본인이 징역 30년형을 100% 받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다라고 비판하는 건 굉장한 팩트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나아가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음주뺑소니 혐의 김호중, 뉘우침 없는 남탓만 되풀이하고 있어 괘씸죄까지 추가가 된다. 자, 뭔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김호중 본인이 분명히 구속 기소를 당했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지금 피해 나가서 많은 분들이 경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얘기 언제 하냐 답답해 하실 텐데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팩트로 전달해 드리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앞에 법조인들이 30년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나아가서 계속하여 남탓만 하는 되풀이에 괘씸죄까지 추가가 됐다. 최근 김호중은 자신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 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똑똑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연락처는 개인 정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이 협조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김호중은 지금 뭐 완전 형사건에 있는 뺑소니의 주범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경찰 측에서 굳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돈으로서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 측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굉장한 감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합의하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고액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해버렸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감형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올 가능성도 어떻죠? 충분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의 이 괘씸죄 이것까지 추가가 됐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뭐 30년형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1년에서 3년의 징역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날짜가 18일인데 이제 19일이면은 김호중이 구속 수사 기간이 끝나는데 출소는 하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소 못 합니다. 자, 왜냐? 드디어 말씀드릴게요. 김호중이 결국 구속 기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결말이 결국 구속 기소로 나오고 말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속 기소라는 거 가지고 김호중이 징역 몇 년이 나온다. 검찰이 얼마를 구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라는 건 김호중을 지금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바로 징역형으로 구치소에서 잔류하게 만들거나 나아가서는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속기소의 뜻을 좀 보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이 19일 날 원래 이 구속수사기간이 끝나면서 뭐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등 아니면 뭐 그냥 잔류하게 될 수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와, 이 검찰 측에서는요 보석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날짜가 끝나기도 직전 날 19일 날 구속수사기간이 종료인데 18일 날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싫어요.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김호중 재판으로 넘겨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구속 기소된 김호중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속 기소를 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김호중 본인이 아시다시피 뭘 했습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봤잖아요. 많은 법조계와 방송가에서는 쏟아졌습니다. 이거 김호중 감형받는 거 아니냐? 형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김호중이 집행유예나 정말 적은 처벌로 결국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는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김호중이 더 이상 다른 꼼수를 쓸 수 없도록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소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의 구현이 되고 있구나. 뭔가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 구속 기소가 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벌써 가슴을 치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 김호중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선 김호중이 만취 상태에 운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범죄 아마 가중처벌법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음주 또는 이런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에 처벌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주에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김호중에 대하여 0.031%로 추산을 했지만 검찰 입장에선 이 계산만 가지고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추산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해놓고 김호중은 차를 들이받고 튀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김호중이 한 달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어떻습니까? 합의도 받죠. 그러니 김호중에 대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괜히 적용하여 재판부에 올렸다가 이거는 당시에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과 결과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 김호중이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형 자체가 감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 측에서는 그럴 바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걸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김호중이 사람이 있는 차를 치고 도망을 갔고 증거를 인멸시켰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조작 은폐를 진행했다. 이것이 너무나 괘씸하다. 그런데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 비틀거리는 영상부터 이런 CCTV의 증거들을 근간으로 하여 김호중이 어찌됐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까지 보여진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특가법으로서 처벌해달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최대한 쉽게 얘기해 봤는데.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은 되지만 100%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것을 음주운전 혐의는 뺐지만 특가법을 적용하여 뺑소니를 중점으로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김호중은 재판에 등장을 하여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혐의가 너무나 모호한 증거들밖에 없지 않냐라고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음주는 시인했지만 그게 음주운전으로 100% 인정받지 못하는 이 법의 허술함이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결국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꼼수를 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명확함에도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음주운전이 의심이 됐고 어느 정도 정황 증거도 영상들로 갖고 있고 본인도 술 먹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냐.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비판들이 아주 그냥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보세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등의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김호중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입증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뺑소니로서 확실하게 구속시켜버리겠다라는 의지를 활활 태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빠르게 기사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택시기사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정차해 있었던 차량을 이렇게 큰 차가 완전 자신의 차를 올라탔으니 이거 운전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결국 이 택시기사 A씨가요, 디스패치의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모조리 전달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우선 좀 놀랍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A씨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는데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탔다. 차주가 그리고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나서 그게 김호중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더불어서 김호중이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해 나갔지만 정작 피해자는요, 김호중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알고 보니까 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김호중 측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서 이 A씨가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그냥 맡기게 됐다고 해요. 병원의 검사 또한 개인의 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결국 한 달의 시간을 떠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가해자 측도 답답했다라고 하는데요. 김호중 측은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 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택시기사도 김호중도 양측 모두 다 이 경찰 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여 아무런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양측은 검찰 단계에 이르고 나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지난 12일에 결국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는요, 디스패치 측의 초기 진단서가 전치 2주였다. 그러다가 몸이 점차 안 좋아졌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김호중 역시 수사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김호중과 택시기사 또는 경찰 이 셋 중에 한 군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참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인 사태입니다. 어찌됐건 확실한 건 결국 김호중 측에서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얘기가 요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김호중 결국 감옥 안 가나 음주뺑소니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급기야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서 감형의 가능성도 뜨게 됐다. 자, 여러분, 감형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하는 일, 쉽게 말해서 형벌을 줄여주는 걸 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이 합의를 한 것과 왜 감형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피해자와 전격 합의를 보게 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게 아니냐. 징역 3년이 예상됐던 김호중이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이 기사를 통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고 나서 결국 이 합의 사태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쉽게 말해서 너무 큰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많이 감경된 형을 양형이라고 하죠. 양형이 나오게끔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디스패치의 최초 기사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호중은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위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지금 김호중은요, 범인도피 방조 혐의부터 도주치상 행위부터 음주운전까지
징역형이 나올 만한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합의 형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김호중 또는 다른 범죄자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를 하고 나는 과한 처사는 원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 불원서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 탄원서를 내든 만약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 뭔가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요.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말도 있었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피해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해자와 합의를 봐버려가지고 이 검찰 측이 약간 닥쳤던 개처럼 멍해지는 그런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김호중이 지금 35일 만에 합의를 보게 되면서 징역 3년형이 예상됐었던 이 재판 결과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급기야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요. 김호중은요. 제가 알기로 구치소에서 더 이상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로 갈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야, 굉장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반전 사태, 감형을 할 수 있는 반전 사태를 이끌어낸 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땐 바로 조남관 변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호중 본인이 선임을 하기도 하여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조남관 변호사 끝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끝발이 장난이 아닌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를 선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거물급 변호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합의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해자분이 전치 2주 정도의 사고가 났다라고 했고 그 사고가 뭐 엄청나게 정말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커졌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음주운전 추적기라고 해서 사건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하룻밤에도 음주운전만 3건이 적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가 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 불과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여전히 도로 위에선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역의 한 복판에서요. 여전히 술집과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도로가 차량과 뒤엉켜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음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159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요. 무려 30%나 음주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과 취재진이 나타나자마자 운전자는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음주운전 처벌이요.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경찰이 막 오히려 이 운전자를 달래면서 차량에서 내리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사태가 중요한 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많은 음주운전자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만 작년 한 해 159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김호중의 사태가 엄중 처벌이 돼야 하는데 피해자와 전격 합의를 하게 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작에 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때까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피해자와의 합의를 볼 필요가 없었다라던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기 이전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채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거부를 했다라던가
김호중이 운전을 했다 안 했다로 지금 인정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운전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매니저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김호중과 해야 하는 건지 경찰 측에서 뭔가 확고하게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택시기사분도 누구와 합의해야 할지 애매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김호중이 본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결국 구속수사가 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피해자와의 합의카드를 조난관 변호사를 통해서 들고 나온 게 아니냐. 사실 이건 변호인의 역량이거든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고 재빠른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회적 문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약간 꼼수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안 볼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 합의를 통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 징역 3년이 예상됐던 김호중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 결국 감형까지 얼마나 되느냐, 많은 법조계와 많은 언론사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호중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ING라고 되어 있죠. 활발한 행보를 펼치던 가수 김호중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 방송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가운데 지상파에서 모두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제가 요거 얼마 전에 영상 썸네일로 주제로 정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송 3사에서 복귀하더라도 안 된다. 그거 뭐 가짜뉴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 기사에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은요,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걸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뭐 미우새뿐만이 아니라 편스토랑,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불후의 명곡 등 지상파 3사 모두 김호중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1,500명의 동의를 받은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에 대한 답변도 사실 뭐 KBS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법정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사태가 심각한 건요,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대중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자숙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질 즈음 복귀를 노립니다. 딱지는 남지만 작품 혹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라며 조용히 활동을 펼치곤 합니다. 팬들은 반가워할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은 이들의 복귀를 마냥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호중 역시 연예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음악으로 복귀하겠다,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방송에 다시 얼굴을 비춰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검찰총장까지 나섰고 이 검찰 측에서 김호중법을 발의하겠다. 자, 이 김호중법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정말 발의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김호중이라는 이름 자체를 김호중은 바꾸고 방송 활동 또는 앨범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음주 뺑소니 꼼수를 막기 위한 사법제도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방송 복귀를 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콘서트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름을 바꾸고 와도 이 김호중법이 발의되는 순간 평생 꼬리표, 딱지처럼 붙어 다닐 확률이 어떻죠?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론을 들끓게 만든 사법방해죄, 실제 재판에서 과연 흔할까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삼켜버렸다. 사실 소속사 본부장이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여론이 더욱더 들끓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사법방해죄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화가 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법관들은 어떨지 궁금하여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이번 최근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이 이슈가 됐는데 사법방해 행위로 여론의 공분이 커졌다. 어떻게 보냐?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호중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호중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매니저로 하여금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운전은 안 했다, 술은 안 마셨다, 술잔을 입에만 댔다 등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고 다수의 사람이 증거인멸 조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점에서 국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 한국엔 사법방해죄가 따로 없고 증거인멸, 위증, 무고, 범인도피, 특가법상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현재 한국에서는 방어권 보장의 일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증거인멸은요, 구속사유이기 때문에 아마 김호중 본인이 구속수사가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형 판정이 나올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거짓말과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하는 것을 넘어 가짜 범인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만드는 등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게 바로 김호중 사태의 쟁점이죠. 음주운전을 떠나서도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교사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찌됐건 이 사법방해 행위들은요, 국가 사법질서의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증거인멸도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이번 김호중 사건처럼 이렇게 많은 사법방해 행위를 본 적이 있냐? 보통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 사건에서 종종 있지만 적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고 그래서 치밀하지 않아 금세 들통이 난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범인을 바꿔치기 하고 그냥 봐주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특히나 김호중 사건처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관여하여 다양한 증거 조작과 인멸이 종합 세트로 이루어진 사건은 매우 드물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하여 아주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요, 판사로 근무를 했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이번 김호중 사태가 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극소수의 뭐 유튜브 채널들 또는 김호중의 몇몇 팬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법 방해 행위가 우리는 법치주의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처럼 앞으로도 굉장히 형량이 무거워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음주사고 이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방해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어떻습니까?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구치소에서 또 휴식을 취할 텐데요. 과거 본인이 대체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다시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했었던 인터뷰에 아이러니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시기에 대체 복무를 시작하며 아쉬움이 없진 않을 텐데 어땠냐라고 물어보자 방송에 나오는 김호중이 아니라 인간 김호중으로 타인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복지관분들과 연락을 했는데 매일매일 친구들 영상을 보내준다. 늘 내 자신을 꾸미고 살았는데 이 시간이 있었던 덕분에 김호중은 이런 애였구나. 저를 돌아보는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았다.
제 자신을 가장 크게 찾았던 건 진심은 통한다 였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되는구나 싶었다. 이 친구들은 눈만 보면 상대에 대해 다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대체 복무를 했는데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된다. 이번 김호중 사태 트바로티 몰락의 쟁점은요. 바로 끊임없는 거짓말의 연속과 끊임없는 증거인멸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대체 복무 기간도 그냥 간 게 아니죠. 굉장히 병역 비리에 시달리다가 갔었던 대체 복무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소집 해지하는 날을 기다리며 원 없이 불러보고 원 없이 음악을 들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음악이 많아졌고 어디에 쫓기지 않고 즐기면서 음악을 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음악을 어떻습니까? 이제 할 수 있나요? 만약 징역형이 확정돼서 교도소행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음악은커녕 범죄자로서 교도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과연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저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음악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결국 본인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날 보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혐의로 아마 기각 처리될 확률도 높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조남관 변호사의 파워를 통하여 만약 출소를 한다고 하면 이 구치소의 출소는요. 만기 출소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뭐 출소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뭐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대에 보통 출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출소를 하죠. 아마 김호중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이 있는 이 서울구치소 사실 굉장히 악독한 범죄자들도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김호중 본인은 독방 생활을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조사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뭐 유명한 이 박근혜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서울구치소의 운동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김호중 본인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핸드폰 번호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가 핸드폰만 3개를 가지고 있었고 다 압수당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제공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니저의 녹취를 통해서 덜미를 잡혔죠. 그 매니저의 핸드폰 기종이 갤럭시, 김호중의 핸드폰 세대가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는 사실 포렌식도 쉽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결국 술 먹고 사고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 라는 통화 녹취록이 모조리 확보가 됐죠. 하지만 김호중 본인이 왜 나머지 아직까지 다 공개하지 않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생활만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이런 녹취라던가 결정적인 증거인멸, 음주운전을 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아마 김호중 징역형은 지금만으로도 상당히 확정적이지만 그 형량이 매우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들도 일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스타에서 손가락질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되어 엄청난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의 팬으로서 나는 그가 선처를 구걸하거나 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팬들의 그의 노래를 믿듯 그 안에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기 바란다. 나는 노래 부르는 김호중을 좋아한다. 그는 노래를 참 잘한다. 마음을 노랫가락에 실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축복받은 능력이다.
그가 집중하여 노래를 하면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운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그가 부르는 인생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